자, 반갑습니다. 오늘 20경기인가요? 20경기라서 어제처럼 뭐 막 분석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해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시면은 그 1시 경기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잠시만요. 좀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멘트로 할게요, 멘트로.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삿포로하고 세레소. 일단 뭐 매번 얘기하지만 국축 일축이 저한테는 정말 어렵긴 합니다. 어제는 뭐 뭔가 그러니까 예측한 대로 나와서 저도 좀 당황스럽긴 한데 맞아도 뭐 그러니까 주력만 맞기를 바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풀앤하고 언더 나오니까 했는데 뭐 어제는 거의 다 무가 나와가지고 호축만 때렸거든요. 호축. 그놈의 호축을 어, 너무 믿으면 안 됐었는데 일단 오늘도 호축 하나 껴 있습니다. 자, 삿포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등권에 있습니다. 32점. 그리고 세레소 같은 경우에는 딱 중위권에 있기 때문에 큰 뭐 동기부여도 없고 이게 바쁜 입장은 삿포로예요, 삿포로. 그리고 이 세레소의 원정 성적을 보면 삿포로의 홈 성적이면 한번 비벼볼 만 하거든요. 그리고 결장이나 이런 부분이 크게 없습니다. 삿포로 같은 경우에는 뭐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만 몇 명 있을 뿐이지 완전 결장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세레소 쪽에서 이제 수비 한 명이 결장이라서 그런 부분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삿포로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세레소한테 좀 약하거든요. 최근에 좀 밀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22년도에 한번 이기긴 했는데 그래서 지금 흐름으로만 보면 삿포로가 요새 그래도 나름 연패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은근히 좀 많이 이겼어요. 지금 순위치고는 지금 순위가 19위인 것 치고는 최근에 뭐 나고야 원정도 잡았었고요. 그리고 연승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타랑 가와사키 상대로. 그러니까 컵 대회는 아쉽게 좀 떨어지긴 했지만 단순히 리그만 봤을 때는 뭐 무득점 경기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저는 성적이 좀 괜찮다 봅니다. 삿포로가. 그러니까 너무 그 전에 이제 패배를 많이 해서 그렇지 최근에는 좀 그나마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경기를 뛴 그 날짜가 좀 오래됐어요. 둘 다. 세레소도 그렇고. 그래서 그 텀이 좀 있습니다. 한 2주 정도. 2주 정도 있기 때문에 뭐 일정 부분은 뭐 달라질 건 없고 둘 다. 다만 이제 삿포로의 최근 득점력 나쁘지 않고 그리고 세레소도 오랫동안 승리 못하다가 이제 쇼난 원정에서 이기면서 그 가시와 그리고 간바오사카 그리고 우라와전까지 4경기 무패하다가 지난번에 이와타한테 오랜만에 졌는데 저는 일단 동기부여로 보면은 삿포로 쪽이 좀 더 강하다 봅니다. 다만 이제 동기부여만으로 되지는 않거든요. 뭐 동기부여로 되면 뭐 강등권 팀이 다 강등을 벗어나야겠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삿포로 같은 경우 홈인 거를 감안하고 홈에서도 나름 성적이 좋았습니다. 삿포로가. 그래서 세레소의 승은 완전히 배제를 하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성적은 당연히 뭐 득실도 그렇고 세레소가 좋긴 한데 갈 길 바쁜 삿포로다 보니까 요거는 그래도 삿포로 승무에서 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승을 좀 더 보면은 그러니까 배당 자체가 높기 때문에 최근에 세레소에 이제 근데 세레소도 가만 보면은 쉽게 안 지긴 하거든요. 예전에 4연패 할 때 빼고는 최근에 실점을 많이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은 일단 승이랑 무 중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해서 그렇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산푸이로하고 교토상가 가도록 할게요.
자, 산프이로는 이제 아침 투를 병행하고 있고 교토상가는 뭐 컵대회도 끝났고 일정 부분은 가장 마지막 경기를 교토상가가 했습니다. 그 더 뒤에 비셀고베하고의 그 컵대회 때문에. 그래서 일정은 산프이로가 그나마 조금 더 괜찮은 것 같고 이 전체적으로 보면 산프이로가 지금 비셀고베하고 이제 우승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기면 다시 1위가 바뀝니다. 그리고 교토상가 입장에서는 이와타하고 승점이 6점 차기 때문에 아직 한 경기 덜 치른 상황이라 오늘 이기거나 비기면 남은 잔여 경기 생각할 때 그래도 조금 더 여유가 있긴 한데 오늘 만약에 못 이긴다 그러면은 뭐 남은 잔여 경기가 한두 경기가 아니라서 아직 모릅니다. 막판까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산프이로의 이제 홈 성적 11승 3무 3패 무패인 가시마보다 승점이 더 높고 교토상가는 홈보다는 원정 성적이 더 좋습니다. 원정 성적은 거의 아주 상위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위권 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변수라고 치면 교토상가의 이제 키퍼가 이제 퇴장으로 못 나오고 지난번 사간도스전 퇴장 같은데 주전 키퍼의 퇴장 그리고 그 외에는 별다른 부상이 없습니다. 뭐 산프이로도 마찬가지예요. 딱히 큰 부상이 없기 때문에 뭐 결장까지 생각한다면은 그래도 요거는 우승 경쟁을 하는 산프이로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왜냐 산프이로가 아챔에선 이겼지만 지난 쇼난전에서 이제 역전패를 당했기 때문에 그 연승도 깨지고 우승 경쟁도 더 이제 앞서 나갈 수 있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홈에서는 여전히 연승 중이고 그리고 최근에 진짜 리그에서 오랜만에 패배였어가지고 교토상가한테 연패를 당할 것 같진 않아요. 주전 키퍼도 빠져 있고 그리고 교토상가가 못하진 않거든요. 얘네도 최근에 승률을 보면은 뭐 3연승도 하고 최근에 이제 삿포로나 비셀고베한테 연패를 당해서 그렇지 그 전에 보면 다득점도 하고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상대가 산프이로인 만큼 요건 그래도 산프이로 승 봐야 되지 않나. 홈이라서 그러니까 홈승 보고 마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상대 전적 보면은 교토상가를 잡을 때 다 멀티골 이상으로 잡았었기 때문에 뭐 오래된 전적도 최근에도 20년도 이후에 3대1 승리도 2번이 있어서 이거는 그래도 홈인점을 감안하면은 배당이 1.5가 안 되기 때문에 뭐 마엔을 노리든 아니면 산프이로도 이제 다득점도 하는 반면에 실점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까지 생각한다면은 뭐 당연히 득실은 앞서지만 교토상가가 그래도 골을 넣을 것 같다. 어떻게든 좀 비빌 것 같다 하면은 오버 쪽으로 노려보면 되는데 이게 3.5 기준이라서 사실 가기가 좀 빡세요. 그래서 저는 승에서 고배당 정도 노릴 거면 한번 마엔을 좀 건드려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뭐 마엔이나 핸디무 중에 고민을 해야 되는데 뭐 키퍼도 없고 최근에 삿포로 원정에서도 2대0으로 졌기 때문에 저는 마엔 쪽을 좀 더 건드려 보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 다음 오카야마하고 후지에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카야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뭐 상성에서는 거의 반반입니다. 반반. 경기들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면 순위가 2부에서 5위거든요. 딱 6위까지가 이제 커트 라인인데 4, 5, 6위가 이제 승점이 같습니다. 61점으로.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잔여 경기가 2경기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후지에다는 딱히 뭐 강등 당할 일도 없고 위로 올라갈 일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급한 입장은 오카야마죠. 오카야마. 근데 오카야마가 최근에 3연승 하기도 했고 그리고 지난번 요코하마 FC 원정에서도 4골을 넣었어가지고 지금 기세는 오카야마가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에 진 경기도 몇 경기 안 돼요. 손에 꼽히니까 후지에다는 지금 최근에 실점도 많고 얘네 또 무승부 없기로 유명하거든요. 후지에다가 그 J리그 2에서 시미즈랑 동률입니다. 동률 무승부가 4무밖에 없어요. 그래서 승 아니면 패기 때문에 안 그래도 오카야마가
요코 FC 다음으로 이제 실점이 적은 팀이라서 이 실점률 생각하고 본인들의 이제 득점을 생각할 때 동기부여에 있는 오카야마 잡기는 좀 빡세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카야마 승 봅니다. 오카야마도 홈에서 이길 때 다득점으로 이긴 경기는 있긴 해요. 지난번 요코하마 FC도 4골을 넣었고, 그리고 최근에 후지에다가 도쿠시마나 오이타한테 멀티골 이상 실점을 했기 때문에 이 도쿠시마하고 오이타 성적을 보면은 오카야마도 마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요것도 오카야마 승에 마엔 정도까지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멜버른 빅토리아하고 메가서 사실 멜버른 빅토리아하고 메가서 어제 호축에 이제 충격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가능성은 다 있었어요. 처음에 그 오클 FC 경기는 후반 막판에 2골이 터진 거고, 그 센트럴은 0대0으로 비겨서 한 골만 넣어줬으면 됐고, 그 마지막에 있던 그 웨스턴 시드니도 3대4로 아쉽게 져서 그거 3무만 나왔더라면 저도 그게 한 100원밖에 안 가긴 했지만 배당이 10만 배였거든요. 그래서 하필 또 틀려도 호축만 틀리니까 머리가 좀 아픕니다. 왜냐면 호축은 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완전히 거르거나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결과론적인 거라 뭐 다시 간다고 해도 분명히 끼어 넣을 겁니다. 이게 답을 안 상황이니까 이제 뭐 아쉽다 이런 얘기지. 답을 알고 나면 뭐 누구나 다 갈 수 있죠,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자, 그래서 이제 멜버른 빅토리, 지난번 멜버른 시티전도 3골을 넣어서 이겼고, 센트럴 코스트 0대0으로 비겼고 해서 출발이 좋습니다. 아직 패배가 없고, 근데 이제 메가서도 보면은 컵 대회부터 시작해서 무승부조차 없이 계속 다 이겼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퍼스 글로리전도 다득점으로 이겼고 6대1이었나? 근데 이제 최근에 뉴캐슬 제치한테 이제 1대1로 졌기 때문에 아마 무패인 그 멜버른 빅토리 그리고 홈이고 해서 배당을 좀 낮게 준 것 같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멜버른 빅토리가 그때 뭐 컵 대회인가 9월달에 메가사한테 1대0으로 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돼서 저는 멜버른 빅토리가 이길 확률이 높긴 해요. 근데 그 최근에 뉴캐슬 제츠전 빼고는 성적이 다 좋았어가지고 일반승 배당은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어제 센트럴도 아마 배당이 낮았을 겁니다. 근데 결국엔 비겼잖아요. 그래서 언더로 접근합니다, 저는. 호주는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섣불리 갔다가는, 그러니까 반대로 애매한데 뭐 6대1로 이길 수도 있는 반면에 너무 좋아 보이지만 어제처럼 비길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멜버른 빅토리아하고 메가서는 3.5 기준이기 때문에 언더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FC 도쿄하고 쇼난 가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도쿄 51점, 쇼난 41점. 그러니까 쇼난이 더 동기부여가 있죠. 이와타하고 6점 차라서. 근데 도쿄도 마치다하고 이제 9점 차라서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빡셉니다. 6점 차인 쇼난이 더 쫓기는 입장이지 3위까지 치고 가기에는 전경기 다 이겨야 되기 때문에 동기부여만 보면 쇼난이 좀 강하고, 쇼난도 원정 성적이 괜찮거든요, 홈보다. 도쿄도 뭐 홈에서 성적이 나쁘진 않은데 일단은 나카가와 공격에 이제 햄스트링 부상, 최근까지 뛰었거든요. 거의 풀로 뛴 것 같은데 5골 3어시 32경기 뛰고 못 나오는 게 타격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뭐 소마 선수도 이제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오고, 그래서 2명이 완전 결장이고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이 뭐 몇 명 정도 있긴 합니다. 있어가지고 어쨌든 결장 부분이 도쿄 쪽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언더 볼게요. 언더 3.5 기준 언더. 해서 지금 도쿄가 쇼난한테 최근에 홈에서 막 좋진 않아요. 오히려 마지막 경기는 또 비기기도 했고, 그래서 약간 거의 반반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도쿄가 어쨌든
지난 빗셀고베 원정에서 이 승리를 했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 축구는 이제 텀이 좀 있습니다. 지금 2주 정도 뒤에 열리고 있어서 이게 흐름이 한번 깨졌기 때문에 그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쇼난 같은 경우에 부상은 딱히 없는데 공격에 이제 루키안하고 마사키 선수가 완전 풀로 뛴 게 아니다 보니까 아마 부상을 회복한 건지 지난 경기 뛰었는지 안 뛰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뭐 결장으로 이어진다면 타격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딱 봤을 때는 도쿄는 완전히 결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쇼난이 좀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도쿄의 최근 상승세, 나고야전부터 4골, 우라와 2골, 그리고 요코하마 마리노스 3골, 빗셀고베 2골. 그러니까 나고야, 우라와, 요코마리, 뭐 빗셀고베 다 네임드 있는 팀들이다 보니까 뭐 예전보다는 성적이 안 좋을 수는 있어도 그런 팀 상대로 이 다득점을 했다는 거는 도쿄의 흐름이 좋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 결장 여부. 근데 뭐 다른 선수들도 골을 다 많이 넣고 있다 보니까 뭐 지금의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쿄 홈이고, 쇼난도 지금 3연승 중입니다. 뭐 산푸이로도 잡았죠, 역전에서. 아까 산푸이로 얘기할 때 오랜만에 산푸이로한테 이제 패배를 준 게 쇼난입니다. 그리고 도쿄 베르디 원정도 2대0. 최근에 보면은 그 무승부가 잘 없어요, 쇼난이. 거의 승패로 갈리기 때문에 이 경기 뭐 도쿄가 잡든 뭐 쇼난이 좀 선방을 하든 저는 승무패가 다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 생각합니다. 근데 쇼난이 지난번에도 한번 3연승 한 적이 있었거든요. 4연승에서 이제 무승부하면서 막혔었는데, 아무리 동기부여 강하다 하더라도 뭐 완전 강등권이 아니고 도쿄도 흐름이 좋다 보니까 요거는 한번 무승부 노려볼 만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래는 오버 쪽으로 접근하려 했는데 둘 다 흐름이 좋아서 그냥 묻찍고 넘어가는 게 좋다. 요렇게 보겠습니다. 어제 나고야전도 사실 뭐 극장 무승부였죠. 그래서 호주 축구만 맞았다면은 뭐 나고야 때문에 뭐 한 건 할 수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쿄는 무 정도 보겠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간도스하고 마치다 경기 갈게요. 자, 사간도스 지금 경기를 보면은 마치다하고 딱 경기가 딱 한 경기밖에 없어요. 전적이. 그때 마치다 홈에서 1대3으로 졌고, 지금 사간도스가 꼴찌거든요. 사실 남은 잔여 경기 다 이겨도 벗어나긴 힘듭니다. 18위를 벗어나기 힘들어요. 남은 4경기 다 이겨도 38점인데 이러면 강등이 확정이구나. 가시화가 39점이기 때문에. 뭐 사간도스는 어쨌든 뭐 확정된 사이즈네요 지금. 그리고 최근에 이긴 적이 없습니다. 사간도스. 언제 이겼는지 찾아보면 7월이에요. 7월. 그러니까 지금 한 4달 가까이 됐고 있죠. 4개월째 승리가 없다. 그렇다고 뭐 무승부가 많냐. 최근에야 이제 2번 비겼지만 뭐 5연패도 하고. 그러니까 무승부조차도 많이 없어요. 그냥 못 이긴다 보시면 됩니다. 사간도스. 그리고 홈에서도 성적이 꼴찌고 원정에서도 성적이 꼴찌입니다. 그리고 마치다 같은 경우에는 홈보다 원정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원정에서 2번밖에 안 졌거든요. 그리고 사간도스의 가장 이제 타격이 있는 점은 뭐 꼴찌 그런 거 다 이해가 되는데, 뭐 지금 상황이 하필 또 지난번에 퇴장당한 이제 라이언 공격수거든요. 퇴장입니다. 퇴장. 마르셀로 라이언. 팀에 12골이에요. 12골. 공격에 보면은 혼자 거의 몰빵으로 넣고 있거든요. 골을. 미드필더 쪽에서 그나마 좀 넣어주고 있는데 퇴장으로 못 나옵니다. 안 그래도 골도 많이 없는데 12골 넣고 있는 공격수 못 나온다. 이거는 사간도스 갈 수가 없죠. 구조상. 뭐 아무리 홈이라고 해도. 그리고 원정에서 마치다가 성적이 좋고, 마치다 입장에서는
딱 3위입니다. 3위. 뭐 아직도 모르긴 해요. 4경기 남아서 뭐 빗셀 고베하고 7점 차지만 오늘 이기면 4점 차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산푸이로가 이기면 다시 산푸이로랑은 5점 차 이긴다는 전제하에 뭐 마지막까지 모를 수는 있는데 밑에서 이제 가시마라든가 간바 오사카가 이제 슬슬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뭐 도쿄 베르디까지 남은 잔여 경기 생각했을 때 못 이기면은 밑에서 치고 올라와서 어쨌든 위로 따라가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마치다도 요새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4경기 동안 승리 없는데 사간도스의 공격의 퇴장 그리고 요새 승리가 없고 뭐 여러모로 다 따졌을 때 요거는 마치다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배당이 적더라도 원래 사간도스 공격 쪽에 퇴장만 아니었어도 배당 대비 이거는 패스할 경기거든요. 마치다도 요새 폼이 막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승률이 많지 않습니다. 최근에 뭐 컵 대회 빼면은 리그에서 주빌로 이와타 8월에 한 번 이기고 후쿠오카 9월에 한 번 이기고 그 다음 승리가 없어요. 예전에 잘 나갔을 때 그 마치다의 그 뭐 연승이라든가 그런 게 없습니다. 최근엔 오히려 연패도 하고 막 그랬어가지고 만약에 상대가 다른 팀이었으면 가기는 좀 빡셉니다. 근데 어쨌든 뭐 동기부여도 있고 여러모로 상황을 봤을 때 뭐 마치다도 경고 누적이 한 명 있긴 합니다만 이 사간도스하고 득점 차이를 봤을 때 이거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구조긴 해요. 그리고 뭐 득점 차이는 그렇게 크게 안 난다고는 하지만 한 명이 거의 몰빵이었고 실점에서 두 배가 넘습니다. 마치다가 실점이 가장 적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봐도 사이즈가 안 나온다. 그래서 마치다 승을 봅니다. 요건. 그리고 마에는 조금 빡셀 수도 있다 보여져요. 요새 마치다의 흐름이라면. 뭐 예전처럼 뭐 후쿠오카전 3대0처럼 이길 수도 있는데 요새 득점력이 너무 저조하거든요. 무득점 경기도 있고 그래서 사간도스가 골은 못 넣어도 틀어 막아버릴 수 있다. 그래서 사간도스도 홈에서는 막 그렇게 최근에 막 대량 실점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치다 승만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다 승 보고 그다음 미토하고 야마가타가 하겠습니다. 자, 미토가 어디 갔냐? 미토 올리오쿠 대 야마가타.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미토 올리오크는 지금 야마가타보다는 승점이 좀 많이 뒤처진 상황이고 딱히 동기부여가 없는 포지션에 있거든요. 근데 야마가타는 센다이하고 불과 1점 차라서 6이랑 1점 차기 때문에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치열한 게 4, 5, 6, 7이거든요. 한 경기로 다 바뀌기 때문에 뭐 바렌나는 좀 8점 차라 좀 빡세고 남은 잔여 경기가 2경기라서 사실 뭐 이겨도 이제 넘볼 수 없는 그 점수 차라서 어쨌든 이 2부에서는 지금 4, 5, 6, 7위가 가장 치열합니다. 그리고 강등권도 이미 정해졌네. 강등권도 이미 저 32.7점 차라서 그러면 이제 야마가타 입장에서는 미토보다 득점도 좋고 실점이 적거든요. 미토가 홈에서 패배가 적다고는 하지만 야마가타가 원정 성적이 좋아서 일단 결장 부분 수비의 결장이 한 명 있습니다. 니시무라. 나머지는 미토도 그렇고 다 부상 의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결장 부분은 야마가타가 좀 손해인데 야마가타의 최근 승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납니다. 지금 7연승. 최근에 7연승 할 동안 1실점 이상 한 적이 없어요. 중간에 한번 요코하마 FC한테 2실점 했고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진짜. 그리고 미토 올리오크는 얘네도 생각보다 성적이 나쁘진 않습니다. 뭐 이와키도 잡고 그러니까 언제부터 제가 그 시점이 좋았냐면 그 요코하마 마리노스 원정 그 컵 대회에서 승부 차이까지 갔지만 졌을 때 그때부터 뭔가 폼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막 요코하마 FC랑도 비기고
바렌나도 원정 가서 잡고 그 이후에 막 3연승도 하고 그러니까 연패를 당한 적이 없어요. 그때 이후에 요코하마 마리노스전 그때 이후로 보면은 연승을 하면 했지 연패를 한 적이 없고 졌던 경기도 딱 3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는 야마가타가 강한데 미토 올리오코도 만만치는 않다 해서 호민점을 감안하면은 뭐 시미즈랑도 비겼고 해서 야마가타 승만 보기에는 좀 빡셉니다. 원래는 바로 야마가타 승 나와야 되는데 득점력을 비교해 봤을 때는 미토보다는 야마가타가 조금 더 좋아 보일 수는 있으나 최근 흐름으로 봤을 때 근데 미토도 최근 홈에서 4경기 무패고 최근에 졌던 건 센다이전 1경기밖에 없거든요. 한 6월 중순부터 보더라도 쉽게 안 지기 때문에 이거는 차라리 뭐 다득점 무승부까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미토가 시미즈전 2골도 있고 에이메나 군마 상대로도 3골 2골을 넣고 요코하마 FC 상대로도 2골을 넣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몬테디오 야마가타가 이제 이기지 못하는 그림이 나온다면은 뭐 이기더라도 실점은 할 확률이 커요. 원정에서 야마가타가 지금 미토의 흐름이라면. 그래서 원래는 이거 무승부를 좀 강력하게 봐야 되긴 하거든요. 이거 무를 볼까? 근데 원정에서 야마가타가 무가 많지 않아서 이게 무를 보느냐 아니면 오버로 보느냐 둘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마가타 승을 가기에는 지금 7연승으로 달리고 있거든요. 8연승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야마가타 입장에선 비기면은 좀 힘들긴 하거든요. 센다이랑 같아지긴 하는데 이미 한 경기를 더 치른 상황이라 걔네가 못 이기길 바라야 되고 남은 잔여 경기가 한 경기라 생각하면은 무승부?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올 거 생각해서 지더라도 무승부보다는 지는 한이 있더라도 뭐 이길 생각한다면 저는 오버 쪽을 생각하겠습니다. 야마가타는. 야마가타는 오버를 좀 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뭐 다득점 무승부까지 생각해서 오버를 보겠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뭔가 승패로 갈리면은 무 관계 좀 아쉽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프 대 바렌나 가도록 할게요. 자, 바렌 나가사키가 지금 제프하고의 상성에서는 막 그닥 좋진 않습니다. 홈에서 오히려 좀 밀리고 있어요. 바렌나한테. 그리고 지금 순위를 보면은 제프하고 바렌나가 3, 4입니다. 근데 이제 뭐 제프는 더 올라갈 순 없죠. 바렌나를 이제 넘을 순 없고 밑에 오는 오카야마 센다이 뭐 야마가타를 견제해야 되죠. 그래서 동기부여가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바렌나는 남은 잔여 경기 다 이기면 우승은 할 수는 없지만 요코 FC 정도는 넘을 수 있다. 근데 다 이기고 요코 FC가 지길 바라야 돼서 사실 거의 3위를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부에서는 패가 가장 적긴 해요. 무가 많아서 그렇지. 바렌나는 5패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정에서도 성적이 좋아요. 8승 8무 2패. 그래서 홈에서 이제 성적이 좋은 제프, 원정에서 성적이 좋은 바렌나, 막상 막하라 생각하는데 일단은 경고 누적 한 명이 있고 제프 미드필더에 그리고 나머진 장기 부상이라서 바렌나 쪽을 보면 바렌나도 최근 뭐 경고 누적 퇴장 이런 게 없습니다. 주니오 정도만 이제 계속 부상이었었던 것 같은데 26경기에서 멈춰 있으니까 팀 내 골이 가장 마테우스 다음으로 많구나 해서 어쨌든 이 제프의 흐름 최근 홈에서 6연승 그리고 제프는 아시다시피 이 득점이 좋습니다. 그래서 바렌나도 득점이 좋기 때문에 사실 득실은 큰 차이 없다고 보고 그래서 제프의 홈의 득점력 특히 원정보다는 홈에서 훨씬 잘하기 때문에 바렌나가 뭐 원정 패배가 적고 한다고는 하지만 오카야마한테도 졌었고 그리고 뭐 야마가타한테도 4실점 그러니까 생각보다 뭐 아주 좋다고까지 볼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야 이제 이와키나 아키타 상대로 이겼지 그전에는
승리조차도 많이 없었어요. 리그로 치면은 사실 승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9월이나 10월에 이겼지. 그런 거 보면 제프가 더 흐름이 좋긴 해요. 그리고 어찌 보면 바렛난 져도 그만 이겨도 그만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제프는 일단은 이기고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해요. 그 순위를 좀 더 유지하려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득점력으로 보면 제프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거 사실 오버 가능성 높은데 배당이 너무 적어요. 의외로 언더 나면은 참사 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제프 승 봅니다. 요거 배당. 그러니까 오버를 보셔도 되긴 하는데 굳이 저 낮은 배당에 건드리고 싶지는 않다. 그러다 뭐 비기기라도 한다면은 그러니까 낮은 배당을 가면은 폴더 수를 늘리거나 이제 그만큼의 이제 금액을 높여야 되는데 국축 일축은 뭐 어제도 얘기했지만 어제는 운이 좋아서 얻어 걸린 거고 무승부도 웬만하면 생각대로 안 나옵니다. 어제가 진짜 어제 같은 경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어제가 진짜 호축만 빼고 진짜 거의 미친 날이었지. 보통 그렇게 생각하면 다 거의 반대로 나오거든요. 뭐 무 찍으면 승패로 갈리든가, 뭐 승패 가면 무승부 나오든가. 어제는 유독 골이 안 나 경기들이. 에이 설마. 초반에만 하더라도 그냥 FC 안양 프렌 그리고 서울도 1대1이더라고 전반에. 그래서 아이고 호주 축구도 언더 나왔는데 에이 전반 1대1이면 가능성이 없네. 그래서 그러면 뭐 무라도 한번 노려보자 했는데 1대1에서 그냥 끝나버리고 뭐 0대0도 많고 해서 어제는 이상하게 무로 흘러갔다. 그래서 뭐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무를 더 잡았겠죠. 근데 다 결과론적인 거라 저렇게까지 무가 나올 줄은 몰랐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뭐 제프도 제프승을 봤는데 뭐 역배 터질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저는 배당 대비 제프승을 봐요. 요거는 제프승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그냥 건너뛸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요코FC하고 도치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경기가 좀 많이 남아있네. 자 요코하마 FC하고 도치기 지금 보면은 요코하마 FC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도치기 상대로 진 적이 없어요. 최근에 예전에 진 적이 있지만 뭐 근래 들어서는 뭐 한 1승 2무 정도 너무 오래된 전적들 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요코FC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너무 적습니다. 뭐 적은 이유가 있죠. 도치기는 이미 강등이 뭐 확정된 것 같고 이겨도 넘을 수 없으니까 AMA를. 그리고 요코FC는 동기부여가 아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미즈하고 2점 차라서 오늘 일단 이기고 시미즈 지길 바라야 됩니다. 뭐 비기면 승점이 같아지는 거고. 그리고 실점이 아까 오카야마보다 더 적습니다. 2골 더. 그래서 최소 실점팀. 그리고 득점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서 득실 차이도 엄청 나고 그리고 원정의 도치기 실점이 많고 뭐 하나 좋을 게 없습니다. 딱 하나 이제 요코FC의 이제 뭐 안 좋은 점은 아니고 경고 누적으로 이제 공격에 타카하시 선수 4골 넣고 있는데 30경기면 되게 많이 뛰었죠.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옵니다. 그거 빼고는 크게 없어 보이고 도치기는 딱히 수비에 부상 의심되는 선수 말고는 없어 보이네요. 요러면은 일단은 요코하마 FC가 항상 좀 불안했었거든요. 근데 그 꾸역꾸역 이기곤 했습니다. 뭐 한 골 차로 이기든 뭐 아슬아슬하게 비기든. 그래서 뭐 오이타전이나 시미즈전은 좀 아쉽긴 해요. 그리고 미토골리오쿠 원정에서 비긴 것도 그렇고. 그래서 웬만하면 실점을 많이 안 하긴 해요. 근데 최근에 오카야마 상대로 4실점은 좀 빡셌다. 왜냐 그 전에 센다이 상대로도 3실점을 했기 때문에 그거 3실점 4실점이 7실점이라 그거 아니었으면 실점이 진짜 적었어요. 거의 한 골 이상을 안 줬으니까. 근데 최근에 실점이 많았습니다. 2번 연속 질 때. 근데 상대가 좀 강하다. 뭐 야마가타나 뭐 그 정도 제프 정도 되면은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제 득점도 잘 못하고 있는 도치기고 뭐 가끔씩 뭐 변수를 만들어 냈겠죠. 뭐 바렌나 원정에서도 비기고 최근에 3연속 무승부도 하고
뭐 시미즈전도 한 골밖에 안 줬는데 뭐 군마나 이와키 원정에서 골 못 넣고 비길 정도면 사실 이거 요코하마가 최근에 실점이 많다고 해도 동기부여도 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죠. 요토라고 되어 있는데 요코 FC가 배당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거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 나 그냥 배당 적어도.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 해외 축구 주력 적중한 거 보면 리버풀이 진짜 간당간당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골라갈 게 없어. 그러니까 미넨 마엔하고 리즈 마엔은 가능성이 좀 높은데 밑에서 데려가자니 다 애매한 거예요. 배당들이. 그나마 페에노르트 1.5라서 좀 괜찮고 그러니까 리버풀하고 파리는 이길 것 같은데 이거 배당 대비 건너뛰어야 되나? 왜냐면 1.5 이하를 잘 예전처럼 잘 안 가려고 이제 11월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이길 것 같아서 간 거였거든요. 근데 비길 뻔했죠. 파리도 보니까 1대 0으로 끝난 것 같고. 이래서 낮은 배당은 안 가는 게 이제 정신 건강에 좋다 이거죠. 그래서 요코 FC도 일반승은 배당이 너무 적어요. 1.2도 안 되기 때문에.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코 FC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1대 0 반포레고전도 0대 0에서 1대 0으로 이겼고 가고시마한테도 1대 0으로 이겼어요 최근에. 그래서 도치가 아무리 뭐 동기부여 없다 하지만은 생각보다 실점을 많이 안 해요 최근에 보면. 그래서 언더가 좀 많습니다. 뭐 실점을 많이 할 때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면 요코가 이기긴 이겨. 근데 본인들은 뭐 1대 0으로 이겨도 이기면 그만이지만 이게 베팅한 사람 입장에서는 마인으로 이겨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빡세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요거는 마인으로 갈 거 아니면은 일반승은 별로 배당 대비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설령 요코하마 FC가 이긴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요새 요코하마 FC가 약간 좀 뭔가 조금 성적은 너무 좋은 팀인데 이기는 거 보면 참 이제 아슬아슬하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순위 2위고 뭐 최소 실점 팀이고 이거 뭐 당연히 마인 하는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최근에 스코어를 보세요. 1대 0, 1대 1 두 번, 1대 0 두 번, 1대 1 두 번입니다. 그 뭐 A매전 뭐 4득점도 있긴 했지만 최근 그 9월 중순부터 보면은 2득점 한 게 그 오카야마전이 유일해요. 그래서 요거는 일반승 갈 거면 저는 패스를 하고 애초에 마인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치 요코하마 FC 도치 같은 거. 뭐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뭐 대승을 거둘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좀 찝찝한 면이 있다 싶으면 건너뛰는 것도. 그리고 아까 뭐 상성에서는 좀 앞선다고 했지만 은근히 비긴 적이 몇 번 있어요. 도치기가 요코하마 FC 상대로. 뭐 15년도, 18년도긴 하지만 최근 22년도에도 한번 비겼고. 그래서 좀 찝찝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인이 아주 땡기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건너뛸게요. 요 경기. 굳이 막 마인이 안 보이는데 억지로 그럼 일반승이라도 갈까 하다가 진짜 막 0대 0에서 겨우 이긴 거죠. 막 그럴 바에는 안 가는 게 낫다. 정신 건강이 좋다. 요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요 경기는 건너뛰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딱 하나 갈 수 있는 동기부여는 그겁니다. 이기면 우승할 수 있다. 그래서 갈 거면 마인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요건 일반승은 메리트 없고 배당이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뭔가를 더 끼어가야거나 금액을 높여가야 돼요. 하지만 이제 국축이나 이런 거는 제가 주력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가 주력이고 뭐가 이제 부주력이고 이게 안 중요할 수도 있다 봅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해축은 많이 갔는데 틀리고 국축은 소소하게 갔는데 적중하고 결국 마이너스.
그러니까 둘 다 동일하게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좋은데 뭐 본인이 성적이 안 좋다고 해서 어 그런 게 있어요. 약간 핑퐁 느낌이 뭐냐면 내가 갈 때는 적중 금액이 적어. 근데 틀릴 때는 또 손해 보는 게 더 많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은 결국에는 멘탈이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히려 일정하게 가는 사람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뭐 그런 거 상관 안 한다. 어차피 맞으려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프로토도 자신감이라 봅니다. 이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틀릴 것 같은데 해서 소소하게 가면 그게 꼭 맞거든요. 근데 좀 진짜 자신 있게 갔는데 틀려. 그럼 다음에는 또 소심하게 가고. 그러면 이게 계속 반복되면은 소심하게 갈 때만 맞는 이제 이상한 구조가 생깁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뭐 틀리더라도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자본이 뒷받침돼줘야지. 무턱대고 자신감 있게 가다가는 한순간에 그냥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갈게요. 고우하고 아키타. 자, 반포레고우하고 아키타의 지금 성적을 보면은 고우가 아키타 상대로 홈에서 3번 붙어서 3번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상성에서는 아주 좋다. 근데 고우나 아키타나 딱히 동기부여가 크게 없고 그냥 이제 남은 마무리를 잘하자인데 고우는 득점이 많은 반면에 실점이 많아요. 그래서 아키타는 득점도 적은 반면에 실점도 고우보다 훨씬 적고 그래서 뭐 큰 차이는 없다 보고 반포레 고우가 원래 원정이 좀 더 좋은 팀입니다. 성적이. 그리고 아키타 같은 경우에는 홈이 좀 더 좋은 성적을 갖고 있고 근데 고우가 아시겠지만 지난번 야마구치전에 2명이나 퇴장당했어요. 그래서 미드필더 그리고 수비 한 명씩 못 나오고 그리고 또 미드필더에 경고 누적도 있고 일단 3명이 못 나옵니다. 그 중에 뭐 골에 관여한 선수들도 있어요. 어시도 있고 그리고 아키타는 딱히 큰 부상이 없습니다. 의심되는 선수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최근에 연패를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키타가 의외로 무승부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반포레 고우 같은 경우도 지금 연패 중인데 얘네도 보면 무승부가 많이 없죠. 최근에. 그래서 물을 배제한다고 이제 간다고 치면은 오버로 접근해야 되는데 아키타가 언더가 워낙 많은 팀이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우는 오버가 많은 게 득점도 많지만 실점도 많아요. 근데 아키타는 반대로 득점이 적은 대신에 실점도 적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득점 실점을 생각할 때 이거는 언더 오버는 반반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 고우도 최근에 3연패는 없었고 아키타도 3연패는 없었거든요. 요거는 묻찍거나 패스하는 게 맞다 봅니다. 요게 맞다 봐요. 갈 거면 그냥 무승부 찍거나 아니면 그냥 애초에 뭐 동기부여도 없고 아무런 뭐가 없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어제 요렇게 해서 뭐 무승부 얻어 걸린 거 있긴 하지만 글쎄요. 어제처럼 무승부가 나올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미즈하고 이와키. 이러면 벌써 10경기가 끝나서 일단 카트에 좀 담고 나머지 10경기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0분이나 넘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네. 그냥 뭐 그렇게 막 얘기 많이 안 하고 좀 끝내려 했는데 생각보다 좀 길어졌네요. 12시 안에는 끝내야 되는데 좀 빨리 가보겠습니다. 아까 뭐 잡다한 얘기해서 그런 것 같은데 자, 시미즈하고 이와키. 뭐 시미즈는 이와키 상대로 예전에 9골 넣은 적 있어요. 홈에서. 그리고 최근에 도치기전 이기긴 했지만 그때 아마 퇴장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공격에 코야 선수 팀 내 12골로 골이 가장 많거든요. 6엇이. 퇴장으로 못 나옵니다. 그리고 이와키는 딱히 최근 큰 부상이 없어 보이고 뭐 다 장기 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시미즈가 타격이 좀 있다. 왜냐하면 이제 1위 싸움을 해야 되니까 요코FC랑. 근데 시미즈가 홈에서 딱 한 번밖에 안 졌습니다. 근데 이와키가 왜 빡세냐면 원정에서 상위권이에요. 9승 3무 5패로 요코FC랑 딱 3점 차입니다. 원정 성적이. 그래서 원정에서 아주 강한 이와키다. 근데
강하긴 한데 요새 보면은 4경기째 못 이기고 있어요. 최근 2경기 오카야마한테도 졌고 후지에다랑 비기고 이러면 또 원정에서 강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최근 흐름만 보면 그러니까 패배가 많이 없을 뿐이지 뭐 연승도 하긴 했습니다. 연승도 하긴 했는데 뭐 막 3연승, 4연승 뭐 이 정도의 느낌은 아니라서 그렇다고 시미즈도 패배가 적긴 하지만 요새 얘네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미토 홀리오크한테도 겨우 비기고 야마가타한테도 졌기 때문에 시미즈도 홈인점을 빼면은 사실 그렇게 유리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시미즈의 이제 공격 쪽에 이제 퇴장으로 인한 부재 요거까지 생각하면은 저 시미즈 일반승에 대한 배당은 메리트 없다. 그래서 요 경기 차라리 갈 거면은 오버 가거나 패스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배당 대비 별로 메리트가 없다.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이제 요코 FC가 이겨주고 뭔가 시미즈가 비기거나 지는 시나리오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음 경기가 시미즈가 구마모토전이라서 사실 이길 확률이 좀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제외를 요거는 좀 건너뛰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오버 가거나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정승 가고 싶다 하면은 핸디무 쪽으로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도쿠시마하고 가고시마 가겠습니다. 자, 가고시마가 지금 거의 꼴찌가 아닌가? 19위. 자, 도쿠시마는 딱히 가고시마나 도쿠시마나 완전 결장은 따로 없네요. 근데 일단은 뭐 둘 다 동기부여가 크게 없고 그냥 뭐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하는데 가고시마가 유일하게 원정 승리가 없는 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쿠시마가 최근 3연승 중이기도 하고 이거는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도쿠시마 승 볼게요. 이거는 가고시마의 원정 성적 보면 물론 가고시마가 의외로 한 골 차로 졌던 경기들이 은근히 좀 있거든요. 지난번은 뭐 바렌나 전이어서 그렇긴 하지만 센다이도 그렇고 야마구치도 그렇고 뭐 최근에 요코하마 FC도 그렇고 제프 원정도 그렇고 다 한 골 차입니다. 그래서 원정 성적이 안 좋긴 하지만 실점도 많고 아예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행까지 보긴 좀 어렵다. 도쿠시마의 흐름상 그냥 이길 확률만 보고 저는 승까지만 승도 배당이 높으니까 그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홈에서도 가고시마 상대로 2번 다 이겼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이타하고 군마 가도록 할게요. 자, 오이타하고 군마 지금 군마가 꼴찌죠. 지금 보면은 오이타나 군마가 경고 누적이 한 명 있네 수비에. 그리고 오이타하고 군마 비교했을 때 득점은 7골밖에 차이 안 나는데 실점에서 10 몇 골 차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군마가 승리가 가장 적습니다. 3승밖에 안 되고 원정에서 꼴찌는 아니지만 그리고 오이타가 조금 불안한 게 이제 홈 성적이 원정보다는 조금 안 좋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어쨌든 뭐 연패도 하긴 했었지만 가장 최근으로 보면 그래도 바렌나전 빼고는 안 졌으니까 홈에서 이제 2경기 무패 중이고 군마는 득점이 너무 없어서 최근에 3경기 무득. 그래서 요것도 오이타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것도 오이타 승을 볼게요. 오이타 승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랜만에 이제 국내 경기로 와서 대구 제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어제가 절호의 기회긴 했어요. 어제 호주 축구가 없었어야 됐는데 있으니까 안 갈 수는 없었고 없는 상황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네.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대구하고 제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구 제주는 그나마 하위권에서 보면은 제주가 좀 유리한 편이긴 해요. 지금 어제 전북 인천이 비겼기 때문에 지금 대혼란의 시대거든요. 왜냐면 점점
하위 스플릿에서도 이제 상위 팀하고 격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구가 지금 딱 거의 그 중간에 있는데 오늘 이겨야만 대전하고 승점을 좀 줄일 수 있고 왜냐면 지금 3점 차거든요. 그리고 남은 잔여 경기 생각했을 때 오늘 포함 3경기라서 진짜 치열합니다. 이거는. 그나마 뭐 대전을 따라가진 못할지언정 밑에 전북이나 인천하고 격차를 벌리려면 비기기라도 해야 됩니다. 근데 대구가 최근에 어쨌든 성적이 좋았어요. 지난번 대전전 지기 전까진. 왜냐면 그 전에 이제 5경기 무패도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연패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근래 들어서. 그래서 제주가 의외로 지금 연승 중이거든요. 3연승. 이렇게까지 연승한 적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홈에서는 그래도 승률이 좋습니다. 제주도. 근데 원정이 좀 불안해요. 제주가. 그러니까 제주가 아마 지금 원정 성적이 제일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승점이. 그러니까 홈에서는 지금 얘네 중에 좋은데 원정에서는 안 좋기 때문에 물론 인천도 잡고 광주도 잡긴 했지만 그리고 제주의 그 특징이 무가 없습니다. 이무밖에 없어요. 이무. 무가 진짜 적거든요. 그에 반면에 대구는 무가 좀 있고 그래서 요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 제주가 그래도 선방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대구 승만 보기에는 좀 빡셀 것 같고 제주가 지더라도 한 골을 넣든 아니면 인천전처럼 또 이기든 그런 상황을 생각해서 저는 오버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급한 건 대구긴 하거든요. 대구가 더 급하긴 합니다. 제주야 뭐 지금 대구가 다 이겨야 제주의 승점을 넘기 때문에 사실 동기부여 측면으로 보면 대구가 더 있죠. 그래서 사실 제주가 강등당할 확률은 상당히 좀 희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뭐 대구 승을 보든 오버를 보든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다 대구 홈에 대구 승을 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주가 예전에 질 때 원정에서 무득점 경기도 있었고 최근에는 득점을 꾸준히 하고 있어서 좀 오버가 좀 땡기기도 하는데 이게 비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참 어렵네 이 경기가.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냥 패스할게요 그냥 이 경기. 좀 저 승패로 가고 싶은 분들은 대구 승무 사이드에서 고민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구가 질 것 같진 않아요. 대구 질 거 생각해서 이제 오버를 좀 봤던 건데 요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패스한 경기가 이거 유일하지 않나? 그래서 좀 건너뛸게요. 지금 이게 판단이 안 서네 요거는. 자 경남하고 이랜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32점 이랜드가 55점이라서 지금 안양이 우승을 확정 지었고 이랜드가 오늘 이기고 어제 안양이 만약에 졌으면은 뭐 1위 싸움을 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 이기면 2위로 올라갑니다. 이랜드 입장에선 못 이기면은 진짜 아주 치열해져요. 지금 부산하고 뭐 수원 삼성이 53점이라 불과 2점 차고 그리고 남은 잔여 경기가 2경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랜드가 어쨌든 지난번 성남전도 이겼고 근데 이제 경남이 은근히 최근 홈에서 성남도 5대1 그리고 안산전도 비기고 그러니까 완전 오랜만에 승리한 거긴 한데 무가 진짜 많거든요. 경남이. 그리고 득점력이 없는 것도 아니라서 이랜드 입장에서는 좀 빡세다 봐요. 그러니까 이랜드 승까지 보긴 어렵고 제가 볼 땐 요거 비길 가능성이 좀 있다 봅니다. 그래서 요것도 묻찍거나 좀 패스하는 게 좋다 봅니다. 경남 홈이라서 경남 프렌 가기에는 이랜드도 급합니다. 급해. 그리고 지금 득점이나 실점 부분 보면은 당연히 이랜드가 좋기 때문에 이랜드는 거의 이게 밸런스가 잘 맞아요. 홈이나 원정이나 성적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뭐 원정에서 뭐 약한 팀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전남하고 충북 청주
자, 일단은 전남. 지금 보면은 6위거든요. 오늘 이기면 수원 삼성이랑 부산보다 승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단숨에 4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동기부여 아주 강하고, 특히 또 홈이고, 홈에서 원정보다는 승점이 조금 낮지만 나쁘진 않고, 충북 청주가 원정에서 패배가 좀 적어서 그게 좀 걸리긴 합니다. 그리고 경고 누적 한 명이 있긴 한데,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홈에서 충북 상대로 진 적은 없어요. 3경기 중에. 그리고 지난번 하필 또 퇴장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안양전에. 그래서 아마 그 선수가 못 나오는 게 아닌가. 그리고 최근 전남이 약간 좀 뭔가 못할 땐 막 연패도 하고, 또 잘할 땐 뭐 잘 안 지기도 하는데, 이게 기복이 좀 심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볼 때 충북 청주가 지난 부산도 잡았거든요. 아무리 전남이 동기부여가 강하다고는 하지만 충북도 그 부산전을 되게 오랜만에 이긴 겁니다. 해서 그래도 동기부여 측면으로 보면은 전남 쪽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건. 근데 배당 대비 별로 메리트 없습니다. 이거 건너뛸게요. 이게 아무리 동기부여가 좋다고 해도 약간 좀 찝찝해요. 뭐 안양전 비겼다고 해서 전남 승을 가기엔 충북도 쉽게 안 집니다. 쉽게. 최근에 뭐 연패도 하고 그랬지만은 배당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배당이. 저 정도 배당을 갈 거면은 굳이. 해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 후쿠오카하고 가시와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무승부 보는 게 많아서 참 좋았는데, 오늘은 글쎄요, 어제보다는 경기 수가 많으면 오히려 또 독이 되기도 합니다. 후쿠오카하고 가시와 가도록 할게요. 자, 후쿠오카 가시와. 뭐 가시화가 좀 급하네. 이와타하고 4점 차라서. 남은 잔여 경기 2경기 생각하면 유리하긴 한데, 어쨌든 가시화가 원정에서 막 성적이 아주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좀 해볼 만하다. 그리고 후쿠오카는 경고 누적이 2명이나 있어서 뭐 웰링턴 공격에, 그리고 마치오카도 경고 누적으로 빠지고 2명이 빠집니다. 가시화는 딱히 없고, 그래서 후쿠오카가 원정에서는 지금 6경기 무패거든요. 6무입니다. 6무. 지난번 나고야전까지 이겨서 최근 4경기 1승 3무인데, 홈에서는 여전히 요코하마 마리노스 전 이후에 거의 3달 넘게 지금 승리가 없어요. 3달 넘게 승리가 없다가 그 10월에 한번 이겼죠. 나고야전. 그래서 그 중간에 6연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홈 성적이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불안한데, 가시화 같은 경우도 요코마리전 진짜 오랜만에 이긴 거라서 얘네도 진짜 띄엄띄엄 이기거든요. 아무리 동기부여가 있다고 하지만 글쎄 후쿠오카가 요새 실점이 적다 보니까 가시화도 언더가 많고, 이거는 그냥 언더 보거나 넘어가는 게, 근데 언더도 아시겠지만 배당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언더 갔다가 뭐 오버 나오면 할 수 없는 거긴 한데, 승패로 갈리면은 뭐 오버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언더 보는 입장에서는 무승부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전 그래서 후쿠오카가 최근에 나고야도 이겼고 실점이 없고 그런 거 생각하면 언더가 높긴 하지만 배당 대비 별로 메리트 없어서 요것도 무 가거나 그냥 패스하는 게 좋아 보여요. 언더는 배당이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다 폴더에 데려가지 않는 이상은 왜냐면 가시화 입장에서는 비기기만 해도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왜냐면 이와타는 다 이겨야 이제 41점이고 가시화는 뭐 한 경기만 이겨도 되니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 에이메하고 야마구치 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뭐 해외 축구하는 것만큼 시간이 걸려버렸는데 저도 이렇게 1시간이 좀 넘었구나. 좀만 빨리 했으면 1시간 안에 끊을 수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자, 에임의 야마구치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상성을 안 봤는데 상성이 후쿠오카가 가시와 상대로 최근에 진 적이 없더라고요. 3승 2무. 그것도 참고하시고. 자, 에이메하고 야마구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메 같은 경우에는 실점이 좀 많아요. 그리고 어차피 뭐 강등 당할 일 없으니까. 근데 야마구치는 뭐 이겨도 위로 올라갈 수 없고 둘 다 뭐 딱히 동기부여가 없다. 그리고 에이메가 의외로 홈 성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마구치는 코타 선수가 이제 무릎 부상으로 팀 내 8골로 골이 가장 많은데 결장이고, 수비수 브라질 선수도 경고 누적 2골 4호시 2명이 못 나옵니다. 이런 상황 봤을 때 당연히 야마구치 최근 원정도 4연패 뒤에 비기긴 했지만 5경기 승리 없고, 지난번 반포레고우 이겼지만 근데 에이메가 성적이 더 안 좋아요. 지금 한 10경기째 승리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홈에서 5연패고. 이런 경기는 뭐다? 원정의 야마구치도 어렵고 에이메도 어렵다. 뭐 답은 나왔죠. 이것도 무 가거나 패스하면 됩니다. 뭐 이거 갈 수가 없죠. 이 경기. 이 경기 사실 무보다도 패스하는 게 더 좋아 보여요. 에이메도 이게 뭐 가기도 빡세고 야마구치도 빡세고 그래서 둘 다 뭐 그렇다고 동기부여가 있냐,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상성은 그나마 에이메가 좋다. 야마구치 상대로 홈에서 3승 3무라서 진 적이 없긴 해요. 뭐 그거 생각하면은 뭐 무정도 한번 노려볼 만할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수원 삼성이랑 안산. 자, 배당이 엄청 적거든요.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자, 수원 삼성 지금 보면은 5위 53점. 지금 아주 치열하거든요. 한 경기 한 경기가 중요하고, 홈에서는 또 성적이 좋습니다. 안산이 원정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뭐 결장도 막 크게 없어 보이고, 안산이 오히려 그 미드필더 이지승 선수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옵니다. 2골 이어시를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상성으로 보면은 안산하고 딱 한 번 홈에서 붙었기 때문에 1대1로 비겼고, 수원이 그래도 지난번 충남 아산도 역전을 해서 이겼고 아마 극장골이었던 걸로 아는데 최근 5경기 2승 3무입니다. 그러니까 수원이 좀 불안한 게 한 골차 승부가 너무 많아요. 지더라도 이기더라도. 그래서 다득점으로 이기기는 좀 빡세 보이고, 안산도 보면은 최근에 패가 많이 없습니다. 부산한테 5실점이 가장 큰 실점이었고 나머진 거의 다 한 골 차예요, 얘네도. 그래서 이건 배당 대비 수원 승리 메리트가 없습니다. 이러다 뭐 비기면 답도 없죠. 그리고 수원 입장에서 비기면은 비긴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비기면 좀 불리해질 뿐이지, 비기더라도 뭐 전남이 만약에 못 이기거나 뭐 그런 그림이 나오면 되는데, 일단 이겨야 되는 상황이긴 해요, 수원 입장에선. 근데 안산의 요새 기세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경기도 차라리 갈 거면은 둘 다 최근에 언더가 많기 때문에 좀 비길 가능성 생각하고, 어디가 이기더라도 한 골차, 그렇게 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패스를 좀 하겠습니다. 요거 그 수원 삼성을 가자니 안산 무가 너무 걸려요. 안산이 최근에 연패한 적도 없고 은근히 좀 골을 꾸준하게 넣고 있어서 자칫하다가는 수원의 득점력, 지난 충남 아산전도 이제 극적으로 이제 이긴 거라서 비길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서 저는 굳이 간다면 이제 언더 쪽을 한번 노려보지 않을까. 아니면 고배당 노린다면은 수원 뭐 핸디문데, 저는 아마 안 갈 것 같아요. 갈 경기는 아니라 봅니다. 이런 경기는 그냥 관전만 하는 게 좋다. 그냥 수원이 과연 이길 건가 해서 구경하는 게 이제 그게 낫지, 억지로 막 가야 된다 그랬다가는 힘드네요 오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남 대 김포 하기 전에 이제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해축은 빠르면 뭐 오후에 어제처럼 오후에 올 수도 있는데 아마 저녁에 오지 않을까. 어제는 해축도 이제 같이 분석을 했잖아요. 제가 따로 분석을 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분석을 안 해오면은 방송을 일찍 킬 거고, 분석을 해오면은 늦게 저녁에 키겠다. 오늘 마감 경기도 8시 15분이라서 평소보다 좀 늦거든요. 보통 막 7시에 마감되는 경기들도 있는데, 그래서 아마 6시나 7시쯤에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조합까지 마무리하면. 해서 그렇게 보고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자, 성남하고 김포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성남 김포. 자, 일단 상성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성남이 최근에 김포 상대로 이기긴 했지만 반반이에요, 반반. 1승 1무 1패라서. 그리고 이 성남 김포를 봤을 때 성남이 24점입니다. 그리고 김포가 승점이 50점이라 뭐 엄청 차이 나죠. 성남이 지금 꼴찌예요. 그리고 김포 같은 경우에는 동기부여가 아주 있죠. 이기면 수원 삼성하고 부산하고 승점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성남이 홈에서 성적도 안 좋고, 김포가 특히 원정 성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볼 만하다. 부상도 딱히 없고. 그리고 성남 아시겠지만 아주 장기간 승리가 없어요, 지금. 아마 이긴 적이 5월인가? 뭐 지금 6월 중순부터도 아예 이긴 게 안 보이거든요. 무승부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근에 4연패 했고, 뭐 이길 뻔 하다가 자꾸 이제 실점을 더해서 이제 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때 성남이 그 안양 상대로 연승하면서 그때 연승했던 적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게 뭐 6월 초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남 입장에서 보면은 좀 많이 빡세요. 성남이 아무리 봐도 이길 사이즈가 안 보입니다. 김포가 최근에 이제 3승 2무로 무패 흐름도 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요거는 김포 사이드로 봐야 되지 않나. 김포 승무. 그러니까 김포가 최소 지지 않는다는 사이즈. 김포도 뭐 원정인 걸 감안하면은, 그런데 그래도 이길 가능성이 더 크다 봐요. 성남이 홈에서 비빌 수는 있겠죠. 근데 완전 무시하면 안 되는 게 홈에서 졌던 경기를 거의 대부분 한 골 차입니다. 성남. 최근에 예전에 4대1 4대0 빼고는 전남 2대1, 뭐 안양하고도 비기고 천안시티 비겼죠. 그리고 수원 삼성한테도 한 골 넣고 역전을 당했고, 최근에 충남 아산전도 2대3 스코어였습니다. 또 역전해서 또 역전 당한 그런 케이스여서 그래도 이길 확률은 김포가 좀 더 커요. 그래서 저는 김포 승을 보지만 무승부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경기 전체적으로 뭐 어제보다 좋다 뭐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냥 이제 그날 운이 따라줘야 되죠. 어제처럼. 근데 어제처럼 운이 따라줄까도 의문이긴 합니다. 어제 주력은 확실히 생각을 해서 간 거고, 무승부는 그냥 노리고 간 거기 때문에 어제 잡았어야 했어. 무승부를. 어제 그 호축 빼고 7경기 무를 봤는데 한 3,000배가 넘더라고. 너무 욕심을 부린 게 아닌가. 10만 배는 좀 빡셌다. 어차피 안 될 거 알고 그렇게 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해축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해축도 한 21경기 이 정도 인 것 같더라고요. 아까 봤는데 뭐 정확히 다시 봐야 되지만, 해축은 빠르면 오후, 늦으면 저녁에 올게요. 시간은 공지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적중하시길 바랄게요. 후원하시는 분들은 쪽지 남겨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유튜브에도 올려드릴 테니까 유튜브 구독도 좀 부탁드리고,
저는 이따 오후에 아니면 저녁에 좀 오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졌네. 1시간이 넘었는데. 보느라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가보겠습니다. 다들 맛 좀 하세요.